자, 그러면 지금은 109회차 B유형 문제, 온라인 식물 판매 현황 문제를 저는 설명해 볼게요. 마찬가지 세팅은 똑같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맞춰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모든 시트 선택을 해서 모든 시트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A열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너비를 1로 맞춥니다. 그 다음 A랑 1 사이 네모를 찍고 얘는 지금 글꼴을 뭐로 하래요? 마찬가지로 굴림으로 돼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굴림으로 맞춰주세요. 가끔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무조건 굴림이야. 굴림이 많이 나오긴 하죠. 근데 그래도 한번은 봐야죠. 그쵸? 네. 그래서 애들한테 조금 혼은 냈었어요. 야, 무조건 굴림이면 어떡하냐고. 도둠도 나올 수가 있고 하니까 한 번은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쯤은 좀 봐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제1작업 가셔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B4셀부터 내용을 적겠죠. 자, 내용을 보시면 제목은 도형 사다리꼴과 그림자는 옵셋 대각선 왼쪽 위를 사용하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옵셋 대각선, 옵셋 도형 사다리꼴을 그려야 되겠죠? 삽입에서 도형 사다리꼴을 고르도록 하죠. 얘가 사다리꼴. 이걸로 끌어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옵셋 대각선 왼쪽 위를 설정을 할 거니까 도형 효과에 그림자 옵셋 대각선 왼쪽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적어야죠. 온라인 지금 보면은 온라인 식물 판매 현황 이라고 적은 후에 굴림에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적을게요. 온라인 식물 판매 현황 이라고 적고 얘를 굴림에 24포인트 검정색 굵게 요 가운데 정렬해서 맞춰주시고 그 다음 여기다가 색깔은 얘가 채우기 노랑을 주라고 했으므로 채우기 노란색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작성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대각선 위치에다가 결제란을 만들게요. 범위를 잡고 병합. 여기는 확인, 담당, 대리, 이사. 그래서 확인은 세로 쓰기를 해주시고 18행을 좀 넓혀서 결제란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담당 대리 이사는 조금 좁혀서 놓고 범위를 잡아서 모든 테두리 가운데 정렬. 자, 그럼 결제란이 쉽게 만들어졌는데요. 이거를 복사를 해요. 복사. 그 다음 붙일 부분에 커서를 놓고 붙여넣기 밑에 여기 그림으로 붙여넣기. 원본은 제거하라고 했으므로 범위를 잡아서 지우기, 모두 지우기에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메일 셀에다 결제란을 만들었고 복사 기능으로 붙이기까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B4에서부터 J4 그리고 G14, I14를 주황으로 채우래요. 그래서 일단 범위를 잡으시고요. G14, I14 이렇게 선택을 해서 색깔은 주황으로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함께 유효성 검사를 활용해서 H14셀의 식물 아이디가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H14셀 여기다가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두시고 원본에다가는 B5에서부터 B12 이 식물 아이디 부분을 잡아서 확인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고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셀 서식
F5에서부터 F12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래요. 천 단위 구분기호와 원이 표시가 됐네요. 그러면 F5에서 F15까지 12까지 범위를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형식 중에 네 번째 거 보면은 샵 쉼표 샵 30 이게 천 단위 구분기호였죠? 이 뒤에다 원을 적고 엔터. 자, 그 다음에 D5에서부터 D12 영역의 분류로 이름 정의를 하래요. 그래서 D5에서부터 D12까지 범위를 잡고 이 위쪽에 이름 상자에다가 분류라고 적습니다. 엔터.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 앞에 우리가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다 진행을 한 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요 함수 들어갈 거니까 조건에 대한 부분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도록 할게요. 할인 가격은 단가 빼기 단가 곱하기 할인율로 계산하되 반올림에서 1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단 할인율은 단가가 3만 이상이면 10%, 그 외에는 5%로 지정하시오. 라운드랑 if 함수를 활용한대요. 자, 일단 단가 빼기 단가 곱하기 할인율을 계산을 할 거니까 수식을 적어 볼게요. 등호 적고 단가 빼기 단가 곱하기. 근데 할인율을 구하려면은 if 문을 이용해서 이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if 만약에 조건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단가가 3만 이상이면 10%, 그 외에는 5%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단가를 찍어요. 단가가 크거나 같다 3만 이상이냐. 그러면은 5%를 주고 10%네요. 10%를 주고 그 외에는 5%를 주시오. 하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은 할인 가격이 일단 나옵니다. 근데 이 값을 여기 예제에서는 반올림에서 1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운드를 쓸 거고 100원 단위는 공이 2개이니까 마이너스 2를 붙일 거예요. 할인 가격 앞에다가 라운드. 아이고야, 이거는 이름이 잘못됐다고요. ROUND인데 제가 잘못 적었죠? 라운드. 맨 뒤에다가 쉼표하고 마이너스 2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은 할인 가격이 쉽게 구해집니다. 자,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만 다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약간 풀어서 보시면 그렇게 복잡지는 않을 거예요. 자, 라운드 설명드렸으니까 두 번째 판매 가격 설명할게요. 네. 식이 다른 식으로 풀었는데도 그 결과 이상 없나요? 다른 식으로 어떻게 풀 수가 있었나요? 잠깐만 제가 봐도 될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글쎄요. 범수에서 맞게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아마 틀리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건 조금 애매합니다. IF요. if니까. 자, 두 번째 판매 가격 설명을 할게요. 일단 시간이 조금 지났긴 하지만 제가 일단 함수까지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판매 가격 하겠습니다. 판매 순이었네요. 제가 잘못 적었나요? 이런. 네. 순이었어요. 죄송해요. 약간 저도 돈 번 거려서 죄송합니다. 자,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선 랭크 EQ 함수랑 %, 연산자를 써서 몇 위로 표시하시오 라고 했는데 랭크나 랭크 EQ는 똑같아요. 그래서 구하시는 방식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부터 먼저 구해 볼게요. 그러면 등호 적고 랭크 EQ. 그래서 넘버는 판매 수량을 찍고 쉼표.
그다음 REF 레퍼런스는 판매 수량의 전체 범위를 잡아서 이따 채우기 핸들로 끓일 거니까 F4번으로 고정해야죠. 오더는 정렬 방식인데 내림차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괄호를 닫아 버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뒤에다 쉼표하고 내림차순을 정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판매 순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 판매 순위를 여기에서는 몇 위로 표시하래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 따옴표 위를 붙여주시면 몇 위의 형식으로 판매 순위가 나오겠죠? 이거는 문자니까 가운데 정렬해 놓을게요. 자, 랭크 EQ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G5셀, 즉 판매 수량이 요 G5에서부터 G12 판매 수량 전체 범위에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서 그 뒤에 위를 붙여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관엽식물 재고 수량의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정의된 이름 분류라는 게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sumif랑 countif로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괜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학창 시절에 평균 구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셨었어요? 먼저 우리 그 과목의 각각의 맞은 점수 그거를 다 합산을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하고 내가 시험 본 과목 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건데 이걸 왜 어려워하시나요? 에버리지 if를 쓰지 말고 count랑 sumif랑 countif를 쓰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 때문에 두 가지 함수를 같이 쓴다는 거에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울 건 없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sumif부터. sumif. 그래서 아까 분류가 관엽식물인 걸 찾아야죠. 따옴표 관엽식물. 관엽식물인 쉼표. 썸렌지는 더할 범위입니다. 지금 재고 수량의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재고 수량의 합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재고 수량의 합이 나와요. 그쵸? 이거를 우리가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재고 수량을 관엽식물의 개수만큼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누기 count if 그래서 분류가 관엽식물인 수로 나눠주면 이렇게 평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건 없는데 일단 두 가지 함수를 같이 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총판매 수입을 구할 건데요. 이 총판매 수입은 지금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 단위 K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고 썸프로덕트라는 함수를 쓰랍니다. 자주 나오는 함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근히 나오긴 하기 때문에 방법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썸이 더하기죠. 프로덕트가 뭐예요? 곱하기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를 곱한 합을 구하는 함수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 구하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등호를 적고 썸 프로덕트. 자, array 1이라는 부분에는 범위를 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단가 범위를 쭉 잡아주시고 쉼표. 그 다음 뭘 곱할 거냐? 판매 수량을 곱할 거였잖아요. 판매 수량 범위를 쭉 잡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끝나요. 네, 안 어렵죠? 그냥 얘랑 얘랑의 곱을 구해서 그 곱의 합을 구하는 함수가 썸프로덕트예요. 자, 그럼 최대 판매 수량 단위 계획. 요거 같은 경우는 맥스로 구하랍니다. 제일 쉬운 함수네요. 자, 그러면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등호 적고 맥스. 그 다음에 판매 수량 범위를 잡으시면 끝나요. 끝. 자, 이것도 함수예요. 자, 6번 단가. 단가는 여기서 어떻게 구하랬냐면 H14셀에서 선택한 식물 아이디에 대한 단가를 구하시오.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등호 적고 vlookup을 쓰겠죠. 그래서 식물 아이디를 찍고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식물 아이디서부터의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쉼표. 그 다음 단가는 몇 번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그래서 5. 쉼표. 정확히 일치 false 골라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단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단가 구하는 형식. 자, 어느 정도 vlookup을 계속 구해보니까 대략적으로는 알겠죠? 위치라든지. 네, 그렇게 쓰는 함수들이 계속 나오니까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자, 7번 조건부 서식까지 하고 쉬는 시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단가가 3만 이상인 행전체에 서식을 적용하래요. 그럼 일단 행전체를 범위를 잡아야겠죠. 그래서 행전체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눌러주시고 여기다 만드시는데 조건을 보니까 단가가 3만 이상인 게 조건이에요. 그쵸? 그래서 단가의 첫 번째 셀 여기 있죠? 단가의 첫 번째 셀을 찍고 F4번 두 번. 얘가 크거나 같다 3만 이상인 행의 서식을 파랑 굵게를 줘라. 굵게랑 색깔을 파랑색을 줘라. 확인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자, 조건부 서식 제가 규칙 좀 드래그해서 복사 좀 할게요. 여기서부터였고 4번. 자, 이게 이번에 B 유형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12시니까요. 조금 쉬셨다가 12시 10분에 계속해서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2작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작업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본 세팅 먼저 하죠. 자, 전체적으로 모든 테두리가 있죠. 그래서 바깥쪽에 굵은 상자 테두리 주고 안쪽도 범위를 잡아서 굵은 상자 테두리. 일단 보기에서 눈금선을 풀어주시면 1작업은 이제 끝났어요. 자, 2작업으로 와서 이제 작업을 할 건데 내용을 보니까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복사해서 가져오고 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복사. 그 다음 제2작업 B2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를 해서 열너비도 같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에서는 B11에서부터 G11셀을 병합해서 식물나라의 판매수량 단위의 평균이라 입력하고 H11셀에다가는 식물나라 판매수량계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해서 디에버리지로 값을 구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범위를 잡아서 병합을 해주시고 적어주세요. 식물나라의 판매수량 단위 개 평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디에버리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잡고 쉼표.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필드는 판매 수량을 찍어주시고 쉼표. 그 다음 크리테리아 조건 범위는 식물 나라인 걸 찾을 거잖아요. 판매 상점이 식물 나라인 거.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식물 나라의 판매 수량 평균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구하고 범위를 잡아서 테두리 주고 그 다음 가운데 정렬하랬으니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식물나라 판매수량 평균이 604가 되려면 바이올렛의 평균 수량은 판매수량은 얼마가 돼야 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식물나라 판매수량 평균을 선택을 해주시고
데이터에서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 이 값이 602가 아니라 604가 되려면 값을 바꿀 셀이 아까 바이올렛의 판매 수량이었죠? 바이올렛의 판매 수량을 찍고 확인해 주시면 값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목표값 찾기가 되겠고요. 자, 고급 필터. 식물 아이디가 F로 시작하거나 이건 하니까 여기서는 오어 조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고 수량이 100 이하. 자, 이 조건부터 한번 만들어 보죠. 식물 아이디가 F로 시작하거나 재고 수량이 100 이하. 그럼 식물 아이디랑 재고 수량을 컨트롤 C 복사해서 B14 셀에다가 붙여요. 그 다음 식물 아이디에다가는 F로 시작한 데 쓰니까 F별이라고 적고요. 뭐뭐 이건 하니까 오어 조건, 줄을 다른 줄에 적습니다. 재고 수량이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100을 적으시면 이게 이제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뽑을 거는 어떤 걸 뽑을 거냐면 식물 아이디, 식물명, 단가, 판매 수량을 뽑을 거래요. 그래서 식물 아이디, 식물명 컨트롤 누르면서 단가, 판매 수량을 컨트롤 C 복사해서 얘는 B18 셀에다 붙여달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여기서 이제 구할 때는요.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에서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목록 범위 지금 잡혀 있죠? 조건 범위는 좀 전에 만들었던 B14에서부터 C16까지의 범위를 잡고 복사 위치는 B18에서부터 28셀까지 범위를 잡아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이거 구해 보시면 되겠죠? 이게 F가 뭐예요 지금? 어떤 거요? 식물 아이디 밑에 식물 아이디 밑에 F. 요거요? F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요. 그냥 F가 하나예요? F별이요. F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별표가 에스터리스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을 뜻해요. 무한대에서부터, 그러니까 0에서부터 무한대. 그러니까 F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제3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1작업으로 갈게요.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 시트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3작업 시트 B2 셀에다가 우리가 영역을 복사해서 붙이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복사. 그 다음에 제3작업 B2 셀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붙여넣기.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열너비 체크. 자, 부분합처럼 정렬을 하랍니다. 자, 여기서 부분합을 보니까 판매 상점으로 정렬이 돼 있어요. 그죠? 페페로니, 식물나라, 꽃순이, 가나다 순인가요? 가나다라 마바사. 네, 지금 이게 가나다 순이 맞나요? 반대 순인가요? 그러면은 내림차순 정렬 먼저 해볼까요? 조금 애매하긴 하죠.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여기 데이터에서 정렬로 가셔서 정렬 기준을 일단 판매 상점으로 놓으시고 내림차순 정렬을 해보니까는 페페로니, 식물나라, 꽃순이 순서 맞네요. 그쵸? 자, 정렬을 먼저 한 후에 부분합을 들어가셔야 돼요. 부분합에서 그룹화할 항목은 반드시 정렬을 했던 거를 기준으로 둡니다. 따라서 판매 상점을 기준으로 두셔야 되겠고 식물명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재고 수량은 풀고 식물명의 개수를 잡아주시고 확인. 그 다음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식물명은 체크를 풀고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해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푸시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평균과 개수가 같이 나왔죠. 윤곽을 지우라고 했으므로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자, 여기까지가 제3작업의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관엽식물 및 다육식물 판매 현황, 요 출력 형태를 보니까 바이올렛, 벵갈, 고무나무 이런 식으로 네, 그 상품, 즉 식물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식물명하고 또 뭐가 들어갔죠? 판매 수량하고 단가. 그쵸? 그래서 식물명, 여기 필드 명서부터 찍는 거예요. 판매 수량, 단가. 요렇게 잡을게요. 식물명, 판매 수량, 단가. 바이올렛, 판매 수량, 단가. 벵갈, 고무나무, 판매 수량, 단가.
그다음 짱짱이 휴멜, 베이비 핑크가 아니라 맞네요. 베이비 핑크 모듬. 그 다음에 마리안느, 그 다음에 마리아 철학. 자,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 나서 삽입에서 세로막대형, 2차원 세로막대형의 첫 번째 거 묶은 세로막대형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를 이제 새 시트로 이동을 할 거니까 차트 도구 디자인의 차트 이동을 눌러서 새 시트의 이름은 제4작업으로 바꿉니다. 그럼 시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차트 디자인 도구의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을 선택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래요. 그럼 차트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3번을 고르고 그 다음 스타일 1번을 골라주세요. 자, 여기까지 지금 해서 마쳤습니다. 자, 그럼 차트는 글꼴을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는 질감은 파랑 박엽질을 주래요. 그래서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글꼴은 굴림에 11포인트, 그 다음에 채우기는 질감에 가서 파랑 박엽질을 누릅니다. 채우기는 요 그림 영역은 흰색 배경 1로 두랬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죠. 자, 차트 제목을 보시면 차트 제목이라 적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아이고야, 제 사작업 아까 옮기는 거 안 했네요. 그죠? 여기가 이름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관엽식물 및 다육식물의 판매 현황이라고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제목은 굴림에 20포인트 굵게 주라고 돼 있고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 테두리는 까만색으로 설정해라.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 된 거죠. 자, 7번 서식인데요. 단가 계열의 차트 종류는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형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래요. 그럼 단가 계열이 지금 보니까는 까만색, 좀 더 진한 까만색인 단가 계열, 즉 얘네들이네요. 그쵸? 그럼 그냥 이렇게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해서 꺾은 선형으로 골라주시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축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한 축은 거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중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보조축을 주시면은 축이 이렇게 옆에 생기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을 삼각형 크기 10의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자,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마른 모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면요, 얘가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마른 모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은 삼각형을 골라주시고 크기는 아까 10으로 맞추라고 했으니까 10. 그 다음 레이블 값을 보면은 출력 형태의 레이블 값은 마리안느의 판매 현황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판매 수량이. 그쵸? 그래서 일단 데이터에서도 마리안느를 찍으면 전체 계열이 모두 선택이 되고 또 한 번 마리안느를 찍으면 마리안느만 선택이 됐죠? 이때 레이아웃의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달겠다 해주시면 이렇게 바깥쪽 끝에 달립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을 주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눈금선을 찍고 오른쪽 눈금선 서식에 가서 선 스타일을 대시 종류를 파선을 골라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파선으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쪽을 보면 0, 100, 200, 300 해서 700까지 되어 있죠. 0, 100, 200, 300. 근데 여기 0으로 안 나왔네요. 만약 이런 경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서식에 가셔서요. 표시 형식을 숫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숫자는 0이 표시가 되고 아까 짝대기는 회계 형식이라서 표시가 안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쪽 축은 어떤가요? 0, 2만, 4만 해서 8만까지 나와야 되는데 8만까지 나오겠는데 축이 다르죠?
선택해서 오른쪽 축서식. 그래서 주 단위를 얘는 2만으로 고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눈금은 지금 바깥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닫기 하면은 이제 똑같이 보이죠. 자,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범례부터 바꿀게요. 자, 범례는 지금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판매수량 단위계가 지금 저희 거는 이렇게 누워 있어요. 두 줄로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세로로 서 있죠. 그냥 옆으로 한 줄로 돼 있죠. 그 이유는 이 차트에서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에서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판매수량 단위계를 편집. 여기다 직접 적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판매수량 단위계가 바뀌어져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도형이 남았는데 이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으로 삽입해서 내용을 입력하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삽입의 도형에서 딴 거 눌렀죠? 삽입의 도형에서 설명선 중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골라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 끌어서 이렇게 정점 옮겨주시면 돼요. 자, 얘 이름은 일단 최대 판매라고 줄 거네요. 최대 판매. 그 다음에 도형 흰색, 텍스트는 까만색, 홈에서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자, 그 다음에 틀린 데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얘가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다 싶으면은 이렇게 위로 좀 올려주시면 돼요. 또 틀린 데가 있나요? 없는 것 같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완성. 자, 제 4작업까지 한 번씩 풀어보세요.